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문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본 문제는 어느 직렬을 대비한 거냐면 첫 번째, 환경부, 두 번째, 우리가 해양경찰청, 세 번째, 지방직 등을 대비하여 기출문제 위주로 중요한 문제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참 질문이 올 수 있겠네. 이 지방직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뜻하는 거냐면 어떻게 우리가 지방직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직이냐 보건직이냐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럼 지방직이라는 것은 어딜 뜻하는 거냐면 환경직이지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뽑는다는 건 서울,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다 뜻하는 거예요. 지방마다 우리가 뽑을 때 환경직을 모집한다. 또는 연구직을 모집한다. 또는 뭐가 되는 보건직을 모집한다. 이런 공고들을 봤었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직이라고 하는 거 또 뭐가 돼요? 보건직. 보건직은 우리 여기서 말하는 공중보건 이런 듣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OT 때 얘기했죠. 우리 환경보건을 듣는 보건직은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전남에서만 얘기를 해요. 전남에 우리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간호사 자격증을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런데 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건직 해가지고 누구라고 특성화 고등학교죠. 이 학생들 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직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냐, 여기서 연구사 있죠. 그러니까 연구사, 이 사람들을 다 뭐라 하냐면 지방에서 뽑는 지방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니 앞에서 OT 때 우리가 기본 문제풀이를 들어라 또는 심화를 들어라 그럴 때 이거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심화 듣는 학생들은 반드시 뭐가 돼요? 기본은 말 그대로 기본까지 들으라 이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세요. 거기 과목에 환경보건. 근데 환경보건이라는 건 환경위생학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단원별 기출 및 예상 문제 그랬죠. 그럼 여기에는 기출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앞에서 OT 때 얘기했다시피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내진 않아요. 근데 해경은 똑같이 내기도 하더라고. 그랬는데 유사하게 우리가 변형을 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을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 1이 있고 기본 2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 1, 2로 간다. 이렇게 OT 때 얘기했죠. 그럼 지금 기본 1에서 1번 보세요. 1번은 우리가 맨 첫날 얘기했던 건데 해설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해설을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시자고. 해설을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는 것이 더 본인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머리에 입력이 잘 되나를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시자고. 해설 보지 말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기억을 더듬어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해 보시자고. 첫 번째, 1번 인물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럼 지금 인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 갈렐러스 그리기도 하고 갈렌 그리기도 하죠.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히포크라테스 제자다. 근데 하이진,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을 갈렐러스 이꼴 갈렌 그른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탈리아인데 하이진 이꼴 위생이죠. 이 단어를 세계적으로 처음 먼저 쓴 거죠. 근데 동양에서는 누가 먼저 썼다 그랬었어요? 장자라는 학자가 썼다 얘기했던 거죠. 그럼 1번 옳은 말이죠. 두 번째 페텐코퍼 하게 되면 독일이죠. 그래서 뮤넨 대학이라는 게 독일에 있는 건데 위생학 교실을 맨 첫 번에 창립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위생이라는 개념이 또는 위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다 얘기했어요? 독일이다. 그러면서 위생이라는 말을 독일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어원을 일본이 쓰고 그럼 우리나라 일본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점령해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때 위생이라는 말을 다 없애버리고 과목도 보건직에서 환경보건 쓰던 것들을 아니 환경위생 쓰던 것들을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환경보건이다 바꿨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슬며시 다시 뭐라 그래요? 위생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건은 어디의 나라의
우리가 보게 되면 어원으로 보는 거냐, 위생과 보건이 똑같은데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윈슬러 교수가 공중보건이라는 그 정의를 내리면서 보건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1920년에. 따라서 보건의 말을 우리가 다시 바꿔 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보건과 위생학, 환경보건학, 환경위생학 같은 의미로 다 같은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페텐코퍼는 독일 위생학 교실을 창립했는데 1866년이 되는 거죠. 비스마르크는 1800 우리가 보게 된 83년 이게 코어가 콜레라균 발견한 해랑 똑같다 얘기했던 거죠. 이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보장의 시조가 되는 거죠. 노동자들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케어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왜 관리해 줬겠어요? 열심히 안 아프고 일해서 돈 벌어오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동력 착취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말 그대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거예요.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농업사회일 때는 뭐가 되는 큰 집, 작은 집, 뭐 고모, 할머니, 외가, 친가 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 살았는데 농사일에는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산업사회가 되면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회사 다니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나도 도움을 받지만 내가 누구를 도와주지 못할 때는 뭐가 돼?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사회인들이 모여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우리 형제들을 못 도와줬으니 사회 구성원 누구를 월급 받으면 떼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프면 내가 누구를 도와준 것만큼 받는 게 사회보장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보장의 시조가 누가 되는 거라고? 비스마르크라는 거죠. 연도는 없지만 1883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드윈 차드윅은 영국 사람인데 노동인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 사람들이 왜 여러 가지 열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취약하게 앓고 있나 봤더니 상당히 환경 공장이 열악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에드윈 차드위크가 열병 보고서, 이걸 위생 상태 보고서를 쓴 거예요. 따라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을 재정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뭘 한 거냐? 위생상태 보고서를 쓴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국 노동인구의 위생상태 보고서, 이꼴 열병 보고서, 피버 레포트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보고해서 작성했다. 옳은 말이죠. 그 다음에 존 스노우 하게 되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지요. 영국에서 콜레라가 도는 거를 그러기 전에는 여기 이따 해설 보면 하겠지만 모든 질병들은 나쁜 공기로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리아도 나쁜 공기로 인해서 나쁜 공기라는 게 미지마지예요. 이거로 인해서 걸린다. 그런데 콜레라가 지금 생각하면 나쁜 공기로 인해서 걸린다고 해서 막 연기 소독을 해. 그러면 보건직 공무원이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매 맞아 죽죠. 그런데 이 존 스노가 뭐라 그랬냐면 콜레라는 나쁜 공기로 인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물을 통해서 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물을 갖다가 우리 영국이 있는 그 우물물을 갖다 펌프물인데 이걸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매립을 시켰다는 거죠. 그 물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라 환자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콜레라는 나쁜 공기로 인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우물물로, 일명 펌프물로 옮겨지는 거구나.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타다구다다구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구나. 위장계통의 질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보고서를 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 같은 거겠죠. 이게 존 스노의 우리가 상당히 큰 업적이죠. 지금까지 이 설이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역학의 우리가 바이블이라는 건 성경책이죠. 그래서 역학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855년에 뭘 쓴 거예요? 우리가 콜레라 역학조사를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존 스노는 펌프라는 건 수도를 하기 전에 맨 첫 번에 우물물이었다가 그 다음에 펌프, 동력을 이용을 해서 물 푸는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물로 옮겨진다 얘기했던 거죠. 펌프물 음용자의 콜레라 발생을 역학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장기사를 확 뒤집어 엎은 학자가 누가 된다? 존 스노다. 이렇게 잘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답은 뭐가 돼요? 5번이죠. 그럼 이거는 어디가 났었는 거냐면 환경부와 대전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표시도 해줄 것이고 그럼 이제 지금 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그럼 답도 다 거기 줬을 거예요. 이런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제 풀었는데 학생마다 우리가 공부하는 그 유형이 틀려요. 어떤 학생은 문제 먼저 풀고 해설을 먼저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는 게 낫다. 이런 학자가 아니고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해설을 먼저 보고 이론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문제 푸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여론을 듣다 보게 되면 학생들 의견이 여러 가지지만 해설을 보고, 그러니까 이론 때 배웠던 걸 머리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문제 푸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많더라고. 따라서 지금 첫 번 문제는 이렇게 풀었는데 뭐가 되냐, 해설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해설 보세요. 거기 1페이지 있죠. 환경위생학의 발달사 또는 뭐예요? 환경보건학의 발달사 또는 우리가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을 듣기도 하죠. 공중보건학의 발달사 그렇게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순서부터 세기부터 알아둬야 되죠. 고대기,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세기, 그 다음에 뭐가 여명기. 여명기는 말도 여러 가지 말로 해요. 여명기 이꼴 뭐가 되는 거냐?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확립기 이꼴 뭐라 그래요? 근대. 아까 여명기는 근세가 되는 거죠. 여기다 안 써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확립기 다음에 뭐가 되는 건 현대. 그래서 1900년 이후부터는 현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여명기라는 것은 1500년부터 1850년까지다. 대충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죠. 그럼 이제 대충 맞았고, 그 다음에 고대기에는 어떤 시대가 있는 거냐면 지금 기본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볼 건데, 우리가 심화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시대, 그 다음에 히람 시대, 로마 시대,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 알아둬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이집트 시대에는 하무라비 법전에 의해서 의사들의 지위가 거기 수록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급수시설이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가 상당히 옛날에 아주 상당히 부했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 50년이 100년 후가 되면 지금 나이지리아 못 산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 나라처럼 될 거래요. 심각하다고 얘기하죠. 100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 몇만 명이죠. 1000만 명이 된다나 몇만 명이 된다나, 그럼 누구나 다 노인들만이야.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 이렇게 인구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야. 한 20년 전부터 애기 안 낳는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보건행정이나 보건 쪽에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당 애기 한 명 낳을 때 1억씩 주면 애기 낳을 거다. 10명만 낳으면 노후 대책되니까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것도 같으지요. 그런다고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죠. 급수, 시설이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위생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다음 히랍 시대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업적들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시대가 고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환경과 질병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나쁜 공기로 인해서 질병이 걸린다는 장기설이 있다는 거죠. 장기설이 꼴 미지만은 모든 질병은 나쁜 공기로 인해서 걸린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름 붙여놓은 것이 말라리아라잖아요. 말라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MAA 이런 것들이 뭐가 돼? MAA 또는 MAE 이런 것들 나쁜이죠. 에리어가 뭐가 되는 거? 공기죠. 나쁜 공기로 옮겨지는 질병이다. 말라리아.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얻어맞지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노펠라스 시네시스라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옮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장기설이라는 것이 있죠. 그럼 장기설이 수록돼 있고,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게 되면 사액체설을 얘기한 거죠. 히포크라테스는 건강하다는 정의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4개의 액체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라는 거죠. 혈액, 그 다음에 혈액은 연결시켜서 어떻게 되는 거? 끈끈하니까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건강한 거다. 따라서 내가 맨 첫날도 얘기했던 거죠. 어떤 정의라는 것은 학자라든지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라든지 어디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틀려지는데, WHO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 모든 것이 세 가지가 완벽해야지만이 건강한 것이고,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뭐가 된다? 사액체설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액체설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거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건강한 거다. 누구의 건강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가 된다? 갈렐러스. 끝에 US를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갈렌 그리기도 하고 칼렐러스 그리기도 하죠. 이 사람은 히포크라테스 제자인데 하이진 이꼴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거다 얘기했던 거죠. 동양에서는 장자라는 학자가 쓴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고대기 봤고요. 고대기에 이집트와 히라 시대 봤고, 로마 시대 있죠. 로마 시대에는 급수시설,
하수시설, 목욕탕시설 이런 유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가 일명 서울연구소에서는 또 로마 시대가 우리가 여러 가지 목욕탕 시설, 급수시설이 있었냐? 그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중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돼요? 검역법이 만들어졌는데 검역 대상이 질병이 우리가 보게 되면 있었지요. 읊었을 때 우리가 패스트라는 것이 있죠. 패스트 이꼴 흑사병인데 1347년부터 1348년까지 징기스칸이 몽골인이죠. 몽골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뭐로 퍼뜨린 거예요? 쥐에 붙어 사는 벼룩으로 인해서 옮겨지는 패스트 이꼴 흑사병을 우리가 옮겼는데 3명 중에 1명 또는 4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지구상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질병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패스트다 얘기했던 거죠. 그럼 이 패스트가 돌면서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는 다리 하나 건너 너네 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하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40일간을 교통을 차단한 것이 검역시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트가 우리가 보게 되면 문제가 됐던 그 시기가 뭐예요? 그럼 패스트가 우리가 뭐가 중세 때만 돌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2차 때도 한번 다른 시기에도 돌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중국에서 몇 명이 돌았더라? 몇 명이 발생했더라? 4, 5명, 6, 7명 발생했죠. 우리나라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요. 이건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다 합쳤을 때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검역법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 프랑스, 유럽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세, 이꼴 여명기,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지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를 뭐라 그러냐면 산업혁명 시대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굴뚝산업이라는 거예요. 농업에서 굴뚝, 공장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요즘은 뭐 4차 산업, 무슨 산업 하잖아. 서비스 산업, 무슨 산업 하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산업혁명이라는 건 굴뚝이 불을 떼니까 굴뚝산업이라는 거예요. 공장, 1차적인 우리가 1차 농업사회에서 2차 굴뚝산업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럼 매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공기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들이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다시피 산피라는 것도 반드시 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여럿이 모이게 되면 뭐를 하는 거예요? 위생을 신경 쓰죠. 따라서 공중보건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어느 시기가 된다? 우리가 여명기, 이꼴 뭐가 돼? 요람기, 산업혁명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영국에 런던으로 모이다 보니까 뭐가 된다? 여러 가지 위생도 문제가 생겼겠죠. 그 다음에 공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공중보건에 관해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명기고 그 다음에 예방의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그 밑에 있다시피 항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명기는 라마즈니가 상당히 중요하죠. 직업병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누가 된다? 우리가 라마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보건에 가서도 나지요. 여기 역사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산업보건에 가서도 산업보건의 시조가 누가 되느냐 그러면 라마진이 또는 직업병에 대한 책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라마진이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외우시고요. 프랭크라는 사람은 보건학 책을 썼고 그 다음에 국세조사, 쉽게 인구조사죠. 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왜 국가를 운영할 때 우리가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국세조사라는 건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나 집을 가지고 있나 세금 뜯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누구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스웨덴에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드윈 차도 있고 아까 중요 표시 거기 문제에서 했던 거죠. 피버 레포트라는 것이 열병 보고서예요. 이꼴 위생상태 보고서라는 거죠. 1842년도에 열병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에드윈 차딕은 영국에서 근로자라는 건 하류층이죠.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상태 보고서 이꼴 열병 보고서를 썼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나라마다 뭐 영국은 아니 미국은 상원 하원 있고 우리나라는 여당 야당 무슨 당 있듯이 이 이제 보고서를 쓰고 나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드니까 국회에다 이거를 이제 이러이런 사건들이 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장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 이걸 어떻게 해서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만들어진 법이 공중보건법이에요. 세계 최초 공중보건법이 1848년이죠. 아까 1500년부터 1850년까지가 여명기 이꼴 요람기 그랬으니까 공중보건법,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은 여명기 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1848년이니까 중요 표시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포트 있죠. 포트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죠. 포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게 되면 최초의 직업병이 아니고 직업암을 발견한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도 이제 의사인데 포트란 학자가 음낭암을 발견한 거예요. 어린 굴뚝 청소부, 어린 굴뚝 청소부라는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굴뚝을 청소하는 거를 시켰다는 거죠. 따라서 매연으로 인해서 음낭암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낭 쪽으로 쉽게 매연에 발암물질이 있죠. 이런 건에서 걸렸다는 거를 밝혀낸 사람이 누가 된다? 포트라는 거죠. 반드시 알아두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두법, 일명 제너가 뭐란 거예요? 우리가 천연도 우리가 심화반들은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기본을 듣는 우리가 보건직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것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에 나오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 거다 이거지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제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월달, 7월달 뭘 했어요? M도창, 맨 첫 번에 원숭이도창 그러다 원숭이를 너무 특정한 동물을 혐오한다고 해서 M도창 이렇게 바꿨지요. 이것이 일명 천연두 같은 그런 증상이지요. 근데 천연두는 감수성 지수가 95%, 천연두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마마, 이꼴 두창이지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박멸됐어요. 제너가 종두법을 발견하면서 백신을 발견하면서 그랬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전파가 세지요. 그 전염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있는 그 백신은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처럼 그 똑같은 것이 유행을 한다면 차단되지만 새로운 변종이 돈다면 지난번 코로나19는 될 게 아니라 그래요. 될 게 아니라고. 얼만큼 전파력이 센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1급으로 승격시켜 놨지요. 그래서 제너 종도법이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천연도 이꼴 마마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왔다는 거예요. 산피가 만들어졌다. 산피가 나왔다. 산피라는 것은 반드시 외워두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인구에 대해서 심각성이죠. 우리 서울 보세요. 시골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없어서 난리 치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뭐만 있다 그래요. 누가 말한 우리 엄마 옛날에 살아계실 때 보게 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 그러는데 서울은 뭐가 돼요? 박짝박짝하죠. 오늘은 내가 오다 보니까 지하철이 안 왔는지 세상에 미쳐 터지게 생긴 거야. 그랬는데 요즘에 음식 같은 거 가지고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커피를 가지고 있더라고. 나한테 쏟을까 봐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커피 좀 저리 치워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하도 요즘에 애들이 무섭고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돼.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 위에서 커피를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먹을 거를 난 내 평생 한 번도 먹고 다녀본 적이 없어서 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 커피를 들고 탄 거야. 그랬는데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들 같은 것들을 쏟거나 그런 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시비가 붙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울은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인구가 많아요? 서울에 직장도 많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문화생활하기에도 편하고 그러니까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인구에 대해서 문제가 되죠. 또 위생도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서울에 또 오염이 심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맨 첫 번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우리가 유럽에 인구가 모이고 우리 나중에 조금 벌써 12월 말쯤 다 되네. 조금 있으면 명절이 있죠. 명절 때 보게 되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잖아. 서울이 고향인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하철 한 대가 안 온다 그러면 세상이 미져 터져. 우리같이 등지 좀한 사람은 터져 죽어요. 터져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산피, 오염과 인과 빈곤, 이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러는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산피도 반드시 외워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대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리스터도 있고 그랬는데 코우라는 사람이 있죠. 코우는 멸금, 저온, 소독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리스트는 이제 석탄산 개수법인데 그 밑에 수록해놨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예방의학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공중보건이 싹트기 시작한 건 여명기, 산업혁명 시대 이거 근세가 되는 것이고 근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방의학이죠. 예방의학을 이제 발전시키게 된 거죠. 첫 번째, 페텐코퍼는 위생학 교실을 창립했다. 독일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1866년에 그 다음에 패스처 그리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파스텔 그리기도 하죠. 이 사람은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하는 우리가 포커스랑 여긴 좀 틀려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패스처는 앞에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도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질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이 있어야지만이 음식도 썩고 질병이 걸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패스처 또는 파스텔 똑같은 말이죠. 발음 차이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에서는 뭐를 잘 내는 거냐면 백신을
어떤 백신을 처음으로 이 사람이 주장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패스처는 19세기에 공수병 이꼴 뭐가 되는 걸 광견병, 개가 미쳐 날뛰는 거죠. 이 백신을 1884년에 사균 백신, 생균 백신, 우리가 심화파테스 얘기했죠. 이거를 처음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람이 누가 된다? 중요 표시해 두시고 반드시 외우라는 거죠. 패스처 또는 뭐가 돼? 파스텔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존스노는 콜레라 역학조사란 거죠. 몇 년도에? 1855년도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1813년에 태어나가지고 1858년에 죽었는데 죽기 2, 3년 전에 했다는 거죠. 그럼 콜레라 역학조사는 존스노가 했지만 우리가 콜레라균 1883년에 우리가 콜레라균을 발견한 사람은 누가 돼요? 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거예요. 균이 우리가 보게 되면 콜레라균을 발견한 거는 약 27년, 약 30년 이후에 코가 발견한 거죠. 근데 균도 몰랐는데 이 사람은 역학은 질병을 예방하는 거죠. 콜레라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역학의 시조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콜레라 역학조사라는 사람이 존스노고 콜레라 균을 발견한 사람 누가 돼요? 그 밑에 있다시피 코우죠. 중요 표시했는데 콜레라 균을도 발견했지만 여기서는 또 누구를 또 포커스를 잘하는 거냐? 환경위생학에서는 혈액균이에요. 혈액균을 1882년에 균을 발견한 거죠. 이거 외에 건열멸균법, 고압증기멸균법, 저온살균법 이런 걸 얘기했고 또 중요한 것이 승홍수법을 발표한 사람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어떤 논문 쓸 때 매일 뉴스에 듣잖아요. 1저자, 2저자 그러기 때문에 책마다 조금 틀려요. 다 여러 가지 패스처도 집어넣고 우리가 여기 코우도 집어넣고 소독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있고 나서 승홍수법을 발표한 사람 하게 되면 누구다? 코우. 그 다음에 콜레라균과 거기 뭐가 되면 결핵균을 여러 가지 이제 발견한 사람 하게 되면 누가 된다? 코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버네드 또는 베르나드 그러기도 하는데 외부가 오늘같이 이렇게 추워도 또는 뭐가 돼요? 이런 게 있어도 우리 내부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내가 춥다고 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호르몬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런 것들은 항상 일정하게 흐른다는 거지. 외부에 우리가 변화가 있더라도 이런 걸 얘기한 건데 여기서는 크게 강조를 안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라본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간호사인데 방문 간호사업을 한 거 이것이 보건소의 시조가 된다는 것이고 리스터 있죠. 중요 표시해놨죠. 살균 소독법을 우리가 완성자하게 되면 리스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비스마르크는 1884년에 일명 사회보장법의 시조다. 아까 그 문제 있다시피 근로자들에 대해서 뭘 해준 거냐 여러 가지 케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보호해 준 거지요. 그러니까 질병 같은 걸 치료하고 이러는 거에 관여한 이 사람이 비스마르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보장의 시조가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현대 이꼴 발전기에서는 1900년 이후부터인데 중요한 것이 있죠.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학에서는 보건이라는 개념을 쓴 거지요. 보건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론 시간에 했나 그리고 아니면 문제에서 나중에 한번 줄 텐데 윈슬러라는 교수가 공중보건학이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공중보건학이라는 정의를 낼 때 몇 년도냐? 1920년이니까 뭐가 된다? 현대가 되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미국 학자인 윈슬러 교수가 공중보건 정의란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공중보건학이라는 건 질병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나서 뭘 하는 거냐? 건강을 증진하고 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러는 것들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건에 관한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거가 우리가 윈슬러 교수인데 윈슬러 교수는 어디 사람이냐? 미국이에요. 따라서 그때부터 위생이라는 개념이 뭐로 바뀌었다? 보건이라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0세기라는 것은 1920년이니까 뭐가 된다? 윈슬러 교수가 공중보건이라는 정의를 내리면서지요. 거기 보기에는 미국이죠. 그래서 위생학이 뭐로 바뀌었다? 보건학적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WHO 발족은 4월 7일, 1848년 4월 7일이고 영국의 보건부 설치됐고 1차 보건이 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문제를 1번 아까 풀었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1번을 아까 풀었으니 됐고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인데 답은 다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경기 연구사 문제예요. 경기 연구사 문제인데 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질병은 오염된 공기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 그 다음에 질병과 환경위생과 연관이 있다. 첫 번째, 장기설이냐,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이냐, 의학 성서냐, 아니면 카즌의 침묵의 붐이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카슨의 침묵의 봄은 나중에 문제 아마 풀 건데 우리가 경북에서 이것은 DDT와 관계된 거예요. DDT는 현재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못 쓴 거예요. 이 DDT로 인해서 새들이 떼죽음을 당해 이런 게 침묵하다가 나중에 이슈화가 되죠. 폭발돼서 쉽게 말하면 데모시 비슷하게 우리도 뭘 자꾸 누르면 나중에 폭발하지 이런 것처럼 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건 어떤 물질과 관계된 거냐? DDT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감염설 아니고 뭐가 된다? 장기설이죠. 따라서 몇 번? 1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다음 보기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죠. 그럼 이 보기인데 해설 한번 보실래요? 3번.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연대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발전기, 이꼴 현대까지 있던 내용들을 더 수록게 짧게 해놨지요. 첫 번째, 확립기에는 어떻게 되냐? 소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책마다 조금씩 틀려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논문을 쓸 때 보게 되면 혼자 쓰는 사람도 있지만 1저자, 내가 대장이고 나를 도와준 사람 2저자, 3저자 써놓지요. 그 책마다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공중보건이냐 환경보건이냐 또는 이런 거에 따라서 정의된 것이 틀리고 소독에 대해서 누가 이거를 발표했냐 이것 따라 조금 차이가 들고 그 다음에 출판사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코우와 그 다음에 패스처 이런 사람들 리스터 어떻게 수록했냐면 A라는 출판사에는 어떻게 냈냐면 코우와 패스처 이 사람들은 콜레라, 혈액균 등 각종 세균을 발견하면서 다음 줄 미생물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며 전염병 이꼴 감염병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염원과 이꼴 감염원과 접촉하면서 발생한다는 미생물설 그 다음에 접촉감염서 이거를 확립하게 된 것이 우리가 코우와 우리가 파스텔 이꼴 패스처 그러죠. 근데 공중보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패스처를 질병 자연발생설을 부인하고 미생물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더 많이 해요. 근데 환경보건에서는 이렇게 수록한 책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우는 건열멸균법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봉합증기멸균법 어원소독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질병 발생을 억제하는데 여러 가지 입증을 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리스터는 뭐가 된다? 석탄산 살균법 또는 석탄산 이꼴 페놀이죠. 이거를 발전시켰다 이것이고요. B라는 출판사는 패스처는 세균학을 창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코우는 뭐가 돼요? 건열멸균, 고압증기멸균, 저온소독 이런 것들을 개발했고 승홍수법을 우리가 뭐가 된다?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 해경에서 또 이렇게 났었기 때문에 또 여기다 포커스 둔 거죠. 리스터는 모든 책이 똑같이 석탄산 살균법을 뭘 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했다, 발표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학자마다 또는 책마다 누굴 걸 갖다가 베꼈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으니 이렇다는 거죠. 아 여기도 되고 저기 되는 것들은 또 안 내니 너무 걱정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3번 보자고요. 다음 보기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죠. 코우는 근대 의학을 발전시킨 사람으로서 미생물 병인설을 확립하고 건열멸균, 공합증기멸균, 저온소독법을 개발했다. 맞죠? 코우는 승홍수 소독법과 관계가 있지요. 발표했으니까 맞죠? 리스터는 살균 소독법의 완성자다. 맞죠? 따라서 가나다라 조합된 뭐가 된다? 1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은 해경 문제예요. 해경 문제인데 공중보건과 조금 접근이 틀려요.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근대 의학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미생물 병인설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미생물 병인설을 우리가 주장했다 그러면 공중보건학에서는 볼 것도 없이 패스처예요. 패스처라고.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패스처인데? 근데 보니까 뭐가 돼? 또 건열멸균법과 공합증기멸균법, 저온살균법을 개발하고 승홍수법을 발표했다 그러면 코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마다 학과가 아니고 과목마다 접근 방법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중보건 듣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었다면 답을 우리가 보게 되면 4번으로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 끝에 뭐가 된다? 승홍수법을 발표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코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 몇 번? 1번 되는 거죠. 이렇게 됐고. 그럼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리스터는 석탄산 살균법 발표, 제너는 정도법, 그 다음 패스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가 된다? 우리가 질병의 자연 발생설을 부인하고 했지만 소독법도 관여했죠. 따라서 답 몇 번? 승홍수법으로 접근해서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해경 문제는 발표한 거예요. 공개한 문제예요. 공개할 때는 한 사람이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검토를 해서 하는 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를 기출문제 다 중요한 거예요.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중요한 건 없으니까 다 중요하다고 치고 기출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기출문제 먼저 불러주고 여기 5번부터 부를게요. 5번은 충북 문제, 6번은 환경부, 7번 해경, 그 다음 8번은 2023년 올해죠. 우리가 경기연구사, 그 다음 9번은 특성화고. 그럼 이제 5번 보자고요. 예방의학이 싹트기 시작했대요. 그럼 예방의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근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대 이꼴 확립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의 시기로 옳지 않은 거 찍으라는 거죠. 파스텔 이꼴 뭐가 돼요? 패스처는 백신을 개발했다. 맞죠? 그래서 아까 거기 있던 것들을 해설을 보면서 이제 써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패스처 뭘 하는 거예요? 무슨 백신이라고요? 공수병. 개가 미쳐 날뛰는 광견병 백신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맞죠? 그 다음에 라본이라는 충북에서 이게 공중보건과 비슷하게 났네. 라본은 방문간호 사업을 시행했다. 맞지요? 여기서도 이걸 또 나누구나.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 문제였던 것 같은데 라본이라는 사람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여기선 좀 이런 말이 어려울 수가 있겠네. 왜 그러냐면 방문간호란 거예요. 그럼 요즘 본인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도시 학생들은 모를 텐데 시골에 있으면 간호사들이 우리가 보건소에 있으면서 혈액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옮기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약을 갖다 드리고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왜 갖다 드리냐 남한테 퍼뜨릴까봐 약을 잡수세요. 그다 안 잡수니까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방문 간호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조가 된 것이 라본이에요. 그래서 이 라본이라는 사람이 방문 간호 사업을 했다는 것이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제너가 종도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개발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여명기죠. 여명기가 된다는 거죠. 이꼴 뭐가 돼요? 요람기가 되는 거죠. 다음 몇 번? 3번이 그래서 예방의학이 싹트기 시작한 것까지 알아둬야 되겠네. 예방의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어느 시기라고요? 우리가 확립기, 이꼴 근대가 된다는 거죠. 제너 종도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몇 년도가 되는 것이냐 이 연도도 외워두면 1749년, 1789년 이게 헷갈리죠. 1700 아마 뭐가 되는 거 제너가 종도법을 한 것이 1798년이죠. 1789년 그러면 딱 좋을 텐데 뒤집어 엎었죠. 아니 반대로 돼. 1798년 89년 하면 1789 하면 좋을 텐데 1798이 되는 거죠. 제너가. 그러니까 1850년까지가 여명기니까 이때는 공중보건 사상이 삭득한 것이 한 거지 여명기가 아니니까 예방의학이 삭득이 시작한 건 아니죠. 그래서 내용은 맞지만 연도가 틀리죠. 그래서 1798 이렇게 오는 게 쉽구나. 1798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존스노 콜레라 역학조사를 한 거죠. 답 몇 번? 3번 되는 거죠. 6번 공중보건학의 발전사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보건의 발달사 이거죠.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걸 찾으라는 거죠. 첫 번째 패스처는 광견병 이꼴 뭐가 돼요? 우리가 공수병 백신 개발 이거 잘난다고 몇 년도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수병 발견한 것은 180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콜레라균 발견은 코우예요. 1883년이에요. 1년 뒤에 비슷한 누가 했다? 파스텔 이꼴 패스처지요. 이 사람은 우리가 1년 뒤에 공수병 이꼴 광견병을 발견했다. 그럼 이제 귀에 덕지가 않도록 콜레라균은 코어가 발견했다. 1883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사회보장의 시조인 비스마르크랑 똑같은 그 시기에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면 안 되니까 1년 뒤에 뭐가 돼요? 패스처 이꼴 파스테르가 공수병 이 백신을 우리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그래서 1년 뒤 1883이 아니고 1884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외우세요. 그럼 이제 84년이죠. 1884년 코우는 결핵균 발견은 뭐가 돼요? 콜레라균은 연결시키면 되네. 지금 생각하니까 바로 생각하니까 1882년이 결핵균 1884년이 코우가 말한 콜레라균 그 다음에 1884년에 패스처가 우리가 보게 되면 84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 콜레라 역학조사한 것은 1855년 근데 코우가 콜레라균 발견한 건 뭐가 돼요? 1883년 이렇게 써놓고 같이 외우세요. 비스마르크가 뭐가 된다? 1883년에 질병보호법 노동자들에서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외우면 되겠네. 첫 번째 뭐가 돼요? 결핵균 1800 크게 소리 내세요. 보세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외워져요. 안 외워지면 도서관에 가서 중얼중얼 떠들다는 의도 맞으니까 그렇게 만들고 집에서 본인이 첫 번째 머릿속으로 머리에 쓰면서 외우세요. 그럼 머리 맞박에 쓰라는 것이 아니고 혈액균 1882년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만 납을 하면 안 외워져. 머리에서 생각하면서 두 번째 결핵균 했죠. 두 번째는 뭐가 돼? 콜레라균 뭐가 돼? 1883년
그 다음에 뭐가 돼요? 1884년에 뭘 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공수병, 이꼴 광경병에 대한 백신, 패스처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 그럼 가장 늦은 것이 뭐가 돼요? 84년이죠. 그래서 1번 84년, 1018은 이제 빼고, 그 다음 82년, 2번, 3번, 55년, 1800 역학조사는 1855년이지 58년에 죽었지만 55년에 쓴 거죠. 비스마르크 1884년 따라서 몇 번? 1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은 원래는 일제문화는 창피해서 안 나요. 일반적으로 보건 쪽에서 안 나는데 이거 아마 2021년인가 이때 냈을걸요. 2022년인가 창피한 역사를 왜 내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해경 문제인데 우리나라 식품 묘지관계법, 그래서 요즘 말하면 장제에 관한 거, 그러니까 매장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는 다 뭐를 매립을 했어요. 아니 매립이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산소를 크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 뭘 한다? 화장을 하죠.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한다는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뿌리 박혀가지고 어디 부모를 갖다 화장을 시키냐는데 요즘은 인식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화장도 하고 요즘은 수목장도 하죠. 왜? 후세가 없는데 그 크게 산소만 해놔봤자 볼상사납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수목장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가치관도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식품, 묘지관계법, 감염병, 지금으로 말하면 감염병이지만 전염병에 관한 거, 검역법, 기타 보건에 관한 것들을 제정한 시기가 언제냐? 조선시대냐?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뭐라 했냐면 너네를 선진국가 대열에 쓰게끔 한 기초가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다 이러지만 우리가 어떤 판단이라는 것은 어느 입장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답은 뭐가 되는 거냐? 2번이에요. 해설 써놨죠? 해설 한번 보실래요? 해설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에 7번에 있죠. 한일합방 시대는 1910년부터 45년인데 위생 분야가 있고 방역 분야가 있고 의학 분야가 있는데 식품관계법, 방역관계법, 묘지 또는 매화장, 그러니까 묘지라는 게 매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화장법 이런 것이 있고 도살장, 우리가 지금으로 하면 도축장이죠.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방역은 우리가 천연병 예방법, 천연두 같은 것들 예방하기 위한 거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연이 아니라 전염병인데 오타가 났네. 염으로 해야 되나 전연 그랬네. 전염병 예방법 오타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 천연두가 아니고 전염병 염이에요. 오타 났네. 전염병 예방법에 관한 거, 검역법에 관한 거, 보건에 관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경기 연구사 문제인데 환경보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구헌말 위생국이 설치하여 위생경찰이 활발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해설 보면 우리가 본인들이 환경과 관계되니까 환경부와 관계되겠죠. 따라서 환경부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을 반드시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상중하죠.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볼 건데 우리가 어느 직렬에 따라 틀려요. 환경부는 이쪽 파트, 해경은 이쪽 파트 나가지고 그냥 보편적으로 한 건데 이번 모의고사 본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틀렸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 배운 파트들이 본인들이 있거든요. 어디냐 그러면 나중에 문제풀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법도 안 했지요. 법이 근데 의외로 또 잘나요. 그래서 법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심을 안 들었잖아요. 근데 공중보건을 본인들이 들었다면 풀 수가 있지만 안 들었다는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아직 문제풀이에서 해야 될 것이 종합계획 같은 거 있죠. 환경보건 종합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환경부 장관이 편찬한 이런 것들 안 했기 때문에 다 맞지 못할 거예요. 잘 맞으면 80점 맞겠다 그런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근데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문제 살 거예요. 반드시 다 알아둬야 될 문제들을 문제를 낸 거죠. 그러면 지금 해설 보게 되면 환경부라는 것으로 승격된 것이 몇 년도다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1994년 12월 23일이에요. 그럼 날짜는 모르더라도 1994년 환경부가 일명 승격된 것이 환경처에서 뭐가 된다고요? 환경부로 승격된 것이 1994년이라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첫 번째 1967년에는 보건사회부에서 뭘 했다? 우리가 환경위생이라는 거, 이 공해에 관한 것들을 처음으로 했다는 거죠. 왜 1960년대는 공해도 없었잖아. 그 당시 인구가 3,000명 정도였었대요. 3천만 명. 근데 지금 뭐가 돼요? 거의 배 정도가 된 거죠. 5,100만 명. 그래서 이 당시는 공해도 별로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고. 그럼 동그라미 두 번째, 1980년에 환경청이 발족됐어요.
환경청이 발족됐고 환경청에서 1990년에 환경처로 승격됐고 94년에 뭐가 돼? 환경부로 승격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온실가스에 관한 종합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부에서 우리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양가로 두 번째는 왜 이걸 써놨느냐면 보건행정의 서양의학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공중보건이나 환경보건에서 하는데 거기 보건사회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럼 보건사회부라는 것은 위생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에 뭐가 있었다는 거 위생부 그런 다음에 보건후생부 그 다음에 보건후생부 사회부 있죠. 사회부 그 다음에 보건부 그 다음에 이걸 두 개 합친 것이 거꾸로 뒤집어서 보건사회부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 공해 같은 걸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보건사회부의 전신이 뭐가 된다? 보건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화살표 뭐가 돼요?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다시 보건과 복지가 합쳐졌다가 또 보건복지부와 가족부가 나눠진 거죠. 가족부는 여성가족부로 바뀌어졌지 여성가족부를 배제할까요? 뭐 할까요?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사회부나 보건부에서 옛날에는 환경에 대한 걸 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에 관한 거 이꼴 환경에 관한 것들을 그리고 60년대 그 전에는 환경 같은 것들이 신경 쓸 일이 있다? 없어요. 없었다는 거죠.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 위생에 관한 거예요. 따라서 위생과 환경은 같다. 이렇게 보건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건부의 보건사회부는 사회부에 우리가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자고 거기 9번 보게 되면 환경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구한말 그러니까 일제시대 말 아니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이죠. 위생국이 설치돼서 위생경찰이 활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말에 이제 일제시대가 1910년에 우리나라 점령했잖아요. 그럼 나 어렸을 때는 지금 학생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애들이 울거나 말 안 들면 경찰이 잡아간다고. 아니 애가 우는데 왜 경찰이 잡아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만큼 일본 경찰들이 악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들이 울어도 잡아간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경찰들이 했다는 거죠. 위생까지. 그래서 위생경찰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60년부터 1970년대는 국민과 정부의 환경보건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별로 뭐가 된다 오염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1980년이 아니고 1994년 이거죠. 94년에 환경부와 환경보건에 대한 것들이 개설됐다는 거죠. 환경부로 승격됐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이 아니고 1994년이죠. 환경보건은 사회부에서 관리했다. 그럼 사회부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된다? 우리가 보건사회부의 전신이죠. 그리고 그 보건부의 전신은 사회부, 그 다음에 위생부 다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그 다음에 4번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부로 승격된 연도가 언제냐? 1994년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 낸 거다? 2023년에 우리가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낸 문제예요. 답 몇 번? 3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8번까지 풀었고 10분 쉬었다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